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에픽라이브는 현 시국을 고려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을 온라인으로 모셔서 세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언리얼 엔진 공식 카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와 답변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신 언리얼 프렌즈 중 한 분이라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에픽 라이브를 진행해 주실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처음 뵀는데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리얼 엔진 공식 카페에서 오셀롯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라이브 프로젝트에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픽 라이브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리얼 프렌즈로서 활동하신 기간을 보니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신 기간이 짧지 않을 것 같은데 언리얼 엔진에는 어떤 계기로 입문을 하셨고 또 현재 언리얼 엔진을 본업에서도 활용하고 계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리얼 엔진을 2013년에 UDK 버전으로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언리얼 엔진의 방식이 저에게는 잘 맞았고, 언리얼로 개발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업에서 맡은 주된 업무는 게임에 사용되는 이펙트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인데요. 저의 업무에 초점을 맞춰 언리얼 엔진의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머티리얼 에디터 덕분에 작업 시간이 매우 빠르고요. 블루프린트로 간단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작업하면 최종 구현된 결과물과의 오차가 거의 없고, 보여지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도움이 매우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작년 언리얼 프렌즈 오프 모임에서 15분간 짧게 발표하신 세션을 기반으로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하여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며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고 또 어떤 점을 더 상세하게 다루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언리얼 프렌즈 오프 모임의 현장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스크린샷만으로 빠르게 설명하고 생략된 내용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에디터에서 작업 및 시연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정식 출시 및 언리얼 엔진 5 발표 등 그 사이 언리얼 엔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나이아가라로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후디니는 이펙트 구현 시 널리 활용되는 툴이면서도 학습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셀로님께서 후디니는 물론 그 에셋을 어떻게 빠르고 쉽게 언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시연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현업자가 실전에서 활용하는 팁도 함께 알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션을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언리얼 엔진 4 이펙트의 후디니 활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간단히 세션을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디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플러그인을 하나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프랙처는 물체가 충격을 받아 부서지는 연출입니다. 후디니에서 간단히 만든 것을 언리얼 엔진 4에서 스켈레탈 메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액체는 후디니의 벌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사용해 스프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형태가 계속 바뀌는 스태틱 메쉬로 액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발은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는 플립북 애니메이션 방식인데요. 노멀맵과 모션 벡터를 만들고 응용하는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후디니 FX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디니는 3D Max 같은 3D 컨텐츠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는 게 엄청 어려운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션에서는 어려운 수학 계산이나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후디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적당한 난이도이니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데브 툴셋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게임 데브 툴셋은 후디니용 플러그인인데요. 이 플러그인이 없으면 언리얼 엔진용 에셋 제작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후디니 게임 데브 툴셋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설치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으니 설치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프랙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아 부서지는 연출입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합니다. 이름을 스피어 1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하위 네트워크로 들어가 스피어를 생성합니다. 폴리곤 메쉬로 설정합니다. 아이소 오프셋을 연결해 볼륨으로 변환합니다. 스캐터를 연결해 볼륨을 샘플링합니다. 포스 토탈 카운트로 조각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브로노이 프랙처를 연결해 프랙처를 생성합니다. 패시스를 연결합니다. 3D맥스의 스무딩 그룹과 같은 기능입니다. 퍼스 폴리곤스와 포스트 컴퓨티드 노멀스에 체크합니다. 익스플로디드 뷰를 임시로 연결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전용이니 지우겠습니다. UV 언랩을 위해 뷰포트를 상하 2단으로 설정합니다. 하단 뷰포트를 UV뷰로 변경합니다. UV 프로젝트를 연결합니다. 겉부분만 언랩하기 위해 그룹을 아웃사이드로 설정합니다. 프로젝션을 폴라로 설정합니다. 포이치 네임드 프리미티브를 생성하고 연결합니다. 포이치 엔드노드 가장 오른쪽 칸을 클릭합니다. UV 언랩을 연결합니다. 내부만 언랩하기 위해 그룹을 인사이드로 설정합니다. 머티리얼 팔레트 탭으로 갑니다. 프린시플드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랍해 머티리얼 2개를 만듭니다. 더블클릭해서 머티리얼로 이동합니다. 이름을 각각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위해 머티리얼의 색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색은 언리얼 엔진 4에 임포트할 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스피어 지오메트리로 돌아가 머티리얼을 적용합니다. 머티리얼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합니다. 넘버 오브 머티리얼에 적용할 머티리얼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아래에서 그룹을 입력하고 대응하는 머티리얼을 입력합니다. 모든 인덱스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상위 네트워크로 빠져나갑니다.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리짓 바디 쉘프에서 RBD 글루드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DOP 네트워크 하위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생하면 시뮬레이션 됩니다. 바닥을 만들겠습니다. 상위 네트워크로 나가서 DOP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컬리전 쉘프에서 그라운드 플레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DOP 네트워크 하위로 들어가 보기 좋게 정리하고 RBD 팩드 오브젝트 노드에서 스피어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다시 재생하면 스피어가 바닥에 충돌해 부서집니다. 익스포트하기 위해 아웃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게임데브 RBD2 FBX를 생성합니다. 노드2 익스포트에 익스포트할 노드를 입력합니다. 스피어 1 지오메트리 하위에 DOP 임포트를 입력합니다. 익스포트 경로와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대로 언리얼에 가져가면 크기가 너무 작아 안 보이기 때문에 크기를 100배로 설정합니다. 렌더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후디니에서 익스포트한 FBX 파일을 언리얼 엔진 4에 임포트합니다. 스켈레탈 메쉬와 임포트 메쉬 모두 활성화합니다. 임포트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해 애니메이션까지 임포트합니다. 머티리얼과 텍스처는 임포트하지 않겠습니다. 임포트하면 경고가 출력되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레벨을 바로 배치하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트를 사용하면 현재 뷰포트 카메라가 변경되지 않고 바로 재생되어서 좋습니다. 뷰포트 옵션에서 Show Advanced Bound를 활성화하면 바운드를 볼 수 있는데 바운드가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으면 메쉬도 사라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IE를 종료하고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의 옵션 중 바운드 스케일을 찾아 바운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제 바운드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라지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적용하기 위해 머티리얼 2개를 만들고 각각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머티리얼은 단순히 서로 다른 색이 나오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키보드 숫자 3을 누르고 벡터 표현식을 생성해 빨간색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녹색 머티리얼을 만들어줍니다. 스켈레탈 메쉬에 머티리얼을 적용합니다. 각각 머티리얼 슬롯에는 후디니에서 만든 머티리얼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머티리얼을 적용해야 할 때 이 슬롯 이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머티리얼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랙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4에서 미리 배치해둔 오브젝트를 후디니에 가져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다시 언리얼 엔진 4로 임포트한다면 실시간 시네마틱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 4 엘리멘탈 데모에서 땅이 갈라지는 연출이나 배틀필드 4의 레볼루션 같은 연출을 만들어야 할 때 RBD2 FB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연출을 만드실 때는 요구되는 시스템 사양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리얼 엔진 4에서 레벨의 스태틱 메쉬를 생성하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사용하면 결과물이 어떨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서 어디에 부딪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좋습니다. 랜드스케이프가 너무 크면 CPU와 메모리 성능을 매우 많이 요구합니다. 랜드스케이프에 안 쓰는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는 한번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익스포트 전용으로 복사해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도구로 삭제할 섹션을 선택하고 딜리트 도구로 삭제합니다. 또는 그냥 딜리트 도구로 하나씩 삭제해도 좋습니다. 랜드스케이프를 선택하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트드로 익스포트합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컬리전은 익스포트하지 않습니다. 스태틱 메쉬들을 전부 선택하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트드로 익스포트합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하고 컬리전은 익스포트하지 않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이름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를 만들고 랜드스케이프 메쉬를 임포트합니다. 카메라를 랜드스케이프로 이동하는 단축키는 스페이스바 F입니다. 랜드스케이프가 너무 커서 끊긴다면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끄셔도 됩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이름을 톨소4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를 만들고 스태틱 메쉬를 임포트합니다. 그룹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합니다. 베이스 그룹 섹션의 커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 그룹에 포함할 프리미티브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뷰포트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로 그룹 설정을 완료합니다. 딜리트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룹에 없는 프리미티브를 삭제할 것입니다. 그룹을 입력하고 오퍼레이션을 딜리트 논 셀렉티드로 설정합니다. 그룹 노드에서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삭제됩니다. 이제 이 메쉬로 프랙처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설명한 내용이니 설명은 생략하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메쉬의 겉부분은 원본 메쉬에 UV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랩하지 않겠습니다. 내부만 언랩합니다. 익스플로디드 뷰로 내부를 확인합니다. UV 퀵 쉐이드로 언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익스플로디드 뷰와 UV 퀵 쉐이드는 미리 보기 전용이니 지우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적용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설명한 부분이니 빠르게 보겠습니다. 겉과 속에 대해 각각 다른 머티리얼을 적용해주는 과정입니다. 오브젝트 4를 복사합니다.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오브젝트 그라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룹 노드를 수정해서 다른 메쉬가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베이스 그룹 섹션에 있는 커서 모양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프리미티브를 선택한 뒤 마우스 커서가 뷰포트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출력할 로드의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이제 하나였던 메쉬가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랜드스케이프를 숨겨 놓았다면 다시 보여지게 합니다. 랜드스케이프의 쓸모없는 부분을 지워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룹 노드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에 포함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엔터키를 눌러 그룹 설정을 완료합니다. 딜리트 노드로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합니다. 오퍼레이션을 딜리트 논 셀렉티드로 설정하고 그룹을 설정합니다. 톨소폴과 톨소 그라운드를 선택하고 RBD 글루드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반드시 한 번에 전부 선택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랜드스케이프 메쉬를 DOP 네트워크에 추가하겠습니다. DOP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터레인 오브젝트를 실행합니다. 뷰포트에서 랜드스케이프 메쉬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DOP 네트워크 하위로 들어가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이제 재생하면 시뮬레이션 되는데 이상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타임라인을 설정합니다. FPS는 재생 속도인데 이 값이 높으면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프레임 범위를 설정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완료합니다. 글루 컨스트레인트 노드를 찾습니다. 글루가 적용된 오브젝트 개수만큼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4에서 임포트한 메쉬는 후디니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도 큰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메쉬들에 대해서는 1조로 설정하겠습니다. 중력은 100배인 마이너스 980으로 설정합니다. 플레이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익스포트하기 위해 분리했던 메쉬들을 다시 합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생성하고 이름을 익스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머지 노드를 생성하고 익스포트할 노드를 입력합니다. 오브젝트 머지는 다른 지오메트리에 있는 노드를 가져옵니다. 지오메트리 하위에 DOP 임포트를 입력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오메트리를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할 메쉬들에 대해 모두 작업합니다. 머지 노드를 생성하고 모든 오브젝트 머지들을 연결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했던 소스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안 보이게 숨기겠습니다. 이제 익스포트 지오메트리를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피벗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대로 익스포트하면 피벗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바운드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트랜스폼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합니다. Make Centroid to Origin 버튼을 클릭합니다. 피벗이 메쉬들의 중앙으로 설정됩니다. 익스포트를 하기 위해 아웃 네트워크로 갑니다. 게임데브 RBD2 FBX를 생성합니다. 익스포트할 노드를 입력합니다. 익스포트 지오메트리의 트랜스폼 노드를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경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렌더 버튼을 클릭해 익스포트합니다. 후디니에서 만든 스켈레탈 메쉬를 임포트합니다. 이미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레벨을 생성해보면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원본 스태틱 메쉬들과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다시 후디니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피벗을 설정한 트랜스폼 노드를 찾습니다. 피벗 항목을 확장해 피벗 트랜스폼 값을 언리얼 엔진에 복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후디니와 언리얼은 Y와 G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후디니의 Y를 언리얼의 G에, 후디니의 G를 언리얼 Y에 입력해야 합니다. 위치가 딱 맞아야 합니다. 기존 스태틱 메쉬들을 삭제하거나 가시성을 비활성화해 안 보이게 합니다. 저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트를 실행해서 애니메이션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바운드를 설정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스태틱 메쉬에서 쓰던 머티리얼을 아웃사이드 슬롯에 적용하면 겉부분에 잘 적용될 것입니다. 내부 조각에 대한 머티리얼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스켈레탈 메쉬에 적용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은 단순히 빨간색을 출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서 머티리얼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